여기 종양학회와 함께하는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즌2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 자,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강의는 전립선암의 수술 및 치료를 주제로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최우석 교수님과 함께 전립선암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보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전립선암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립선암 치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립선암의 진행 단계별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는 도표를 좀 보시면서 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그림은 대략적인 개요이고 실제 치료의 선택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치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즌1 때 찍었던 전립선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립선암 치료편을 참조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전립선암의 진행 단계를 보게 되면 전립선암이 아직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국소 전립선암. 네. 근데 그게 전이가 돼서 원격 전이가 되게 되면 전이성 전립선암이 되고요. 전이성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그 호르몬 치료에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거세 불응성 전립선암이라는 표현을 해서 네. 이런 단계로 나누게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그럼 국소 전립선암 단계에는 또 그 내부에 초저위험, 저위험, 중등도,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5단계로 나누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치료를 선택하는 게 좀 다릅니다. 초저위험 또는 저위험 전립선암에서는 네. 능동적 감시요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능동적 감시요법은 조금 그래도 생소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게 전립선암이 커지거나 분화가 나빠지거나 진행을 보이게 되면 그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소 전립선암에서 치료를 완치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입니다. 국소 전립선암 모든 단계에서는 완치를 목적으로 이런 수술과 방사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국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브라키테라피, 하이프, 크라이오 이런 이제 치료들이 있는데요. 이건 전립선을 완전하게 절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립선 초기 한 저위험 정도 단계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고요. 국소 단계를 지나서 이미 전이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우선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와 함께 항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예후가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쭉 하다가 그래도 호르몬에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 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주사 항암 치료인 도세탁셀과 카바지탁셀 같은 약제가 있고 먹는 약인 2차 호르몬 제제인 아비라테론, 엔젤루타마이드 이런 약들을 이제 보험 기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치료 목적이 아닌 완화요법으로 경료도 절제술, 완화 방사선 치료 등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개요는 정말 간략한 개요이고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상황 따라 그때그때 단계마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또 계속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최우석 선생님이 정말 방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치료는 각각 뭐 한 토픽씩 따져도 다 1시간씩 분량이 나오는 중요하고 내용이 방대한데 네. 쉽게 생각하면 정말 암이 굉장히 초기암이다 그러면 좀 지켜볼 수 있는 네. 거고 조금 그래도 수술로 완치가 이제 될 만하다 그러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그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이제 전이가 돼 있다 하면은 항암 치료 혹은 호르몬 치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약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나이나 병력,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질문들을 살펴보니까요. 아무래도 전립선암 수술 및 치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호르몬 치료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효과가 없을까 봐 고민이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70세 이상 고령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교수님? 우선 질문을 주신 환자분은 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도의 연령에서는 모두 가능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이병소가 많은 전립선암에서는
항암을 병용하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부 환자에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전립선암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70세이시라면 충분히 항암 치료와 호르몬 치료 둘 다 가능하니까 괜찮으신 나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전이가 있어서요, 수술은 불가능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죠. 네. 뼈에 이제 전립선하면 뼈로 가장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뼈 전이가 가장 흔한데요. 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립선암은 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항암 치료를 추가할지 말지, 이 앞에 있는 질문과 같은 내용이죠. 호르몬 치료는 억제하는 치료고 항암 치료는 세포를 정말 독성으로 죽이는 치료니까 네, 네. 항암 치료를 더 추가로 할지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항암 치료 말고 이제 선별급여긴 하지만 네. 이제 2차 호르몬 약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아직 확립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도 전이의 양이 많지 않으면 원발 장기인 전립선에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을 해서 국소 컨트롤을 추가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고 네. 하는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조금 의사들마다 성향은 좀 갈리겠지만 네. 그렇게 국소 치료를 추가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의견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좀 노릴 수 있을 때 이제 수술을 일반적으로 권유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되는 거죠. 전이가 이미 살짝 있는데도 굉장히 전이양이 미미하고 이럴 때는 전립선 원발암을 한번 제거하는 게 생존율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또 요즘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약간 암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항암 치료밖에 답이 없다 그랬는데 원발암을 최대한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할 경우 생존율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치료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암을 완치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시겠죠. 어찌됐든 간에 전이가 있을 때에는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시행을 하셔야 하고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부분은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식사량도 확연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여서 걱정이 됩니다.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뭐 이외의 방법도 있을까요? 암이 진단이 되고 본인이 전립선암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전립선암 수술을 진행하는 기준은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서 기대여명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이상은 사실 것 같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권유합니다.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딱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뭐 저도 이제 요즘 80세까지 수술하기도 하고요. 이분도 이제 지병이 없으시고 나이에 비해 이제 건강하셨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가 젊어도 다른 암이 있어서 기대여명이 10년 이내라든지 뭐 수술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컨디션이 있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을 정도라면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수술 전에 컨디션하고 체력이 좋아야지 당연히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지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으니 기운 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일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암과 건강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수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전문의를 믿고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